그럼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의 기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수준. 거기 부자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면 부자가 아니지. 남들이 보면은 뭐 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니까. 하긴 누가 특허에 몇십억 써요.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뭐 그 나중에 차도 내가 하늘에 날릴 거라. 그 연비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얘는 도로로 가잖아요. 근데 하늘을 날리면은 하늘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땅에서 날라서 가는데 기존의 차의 이 노선은 그대로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 내년에 또 오면 그 차가 또 만들 수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못 만들어. 그때는 안 돼요? 그때까지는 못 만들어. 얘를 만들려고 내가 업체를 몇 개를 섭외를 해놨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차를 만들었을 때 안정성이잖아요. 안전, 안정성. 그리고 차가 간다는 이야기는 선다는 이야기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 가기만 하면 사고 나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쓸 때 서야 돼요. 조향성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갖게끔 하려면은 기술이 몇 가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기술이 다른 쪽에 있어. 이제 걔를 꼬드기 가지고 여기 와야 되는 거야. 걔를 꼬드기려고 하니까 지금 돈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럼 몇 년 후를 기대하고. 이제 좀 내가 자금 좀 만지고 하면은 얘 만들게요. 그리고 5경짜리도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잡히니까 뭐 정부에서 끌고 가든 대기업이 끌고 가든 끌고 가지면은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여기는 일단 다 큼직큼직하네요. 저는 돌리던 공장. 옛날에 이제 돌가루가 하던 공장. 세라믹. 세라믹. 이걸 가지고 국내에 내가 내자. 그 다음에 전선에 들어가는 100% 내가 국산을 내가 다 시켰었거든. 처음에 시작하셨던. 예. 여기 이 설비를 새로 이렇게 깔려면 100억 이상을 들어줘야 돼. 여기 돌가루 만드는. 이 설비 다 하려면. 초창기 어떻게 이걸 하셨어요? 하나하나 내가 맞춰가는. 이거 다 내가 설계한 거네요. 진짜요? 예. 와. 세상에 없는 걸 내가 국산화 내가 다 시켜가 했으니까. 이거를 하던 업체가 없었어요? 해외 이제 대부분 수입하는데 그 수입하는 것보다 퀄리티를 내가 더 적게 만들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이 하는 걸 하려면 내가 걔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전선 업체들이 30분마다 한마다 필터링을 했거든. 내가 해주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 처음부터 이게 100억이 드는 거면. 아니 처음부터는 이렇게는 안 했지. 하나씩 라인이 늘었지. 처음에 자그마한 걸로 시작을 했어요. 삽질을 하면서 바가지로 퍼가면서 했거든. 먼지 마시가면서. 그러면서 이 규모를 이렇게 키운 거라 내가.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양산에 그 80평짜리 임대 공장에 들어가서 바가지로 퍼면서 내가 일을 했어요. 그래 그걸 들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실험을 안 해줘. 실험을 안 해줘. 그 전선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잘못되면 다 크림이잖아. 그 누가 해주겠어. 그 애자도 마찬가지.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폴리머 애자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화인이라는데요. 거기에 쇼테지가 난 거야. 부족했구나. 이제 해외에서 오는데 오더가 많으니까. 이제 쇼테지가 난 거야. 그래서 내보고 갑자기 1톤을 열해. 그 1톤을 넣었어. 근데 왔어. 거기서 월말까지 30톤을 열해. 아니 하루에 어찌됐든 간에 3톤씩은 해야 되잖아. 열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인을 걸었거든요. 하루 종일 내가 몇 톤 생산했을 것 같아요. 3톤에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500kg 했어요. 주야 맡겨 내가. 500kg요? 예. 한참 모자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설비를 내가 자르기 시작했어요. 네크가 걸리는 건 타kal로 잘라붙는 거라. 잘라 해가 결국 열흘 만에 30톤을 납품했어 내가.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인증을 받으니까 꾸준히 이제 50톤씩 오는 거라. 그 다음에 전선업체도 이제 꾸준히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50톤이 100톤 되고 200톤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집을 뚫기가 어려운 거야. 다행히 그 집이 쇼테이지가 나는 바람에 내가 들어가서 인증을 받은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였던 맞아요. 거네요. 예. 계속 잘 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오니까 이제 나 손 털었잖아. 나네. 그러고 나온 거지. 손해보기 전에 먼저 나오신 거예요? 아니, 손해는 많이 봤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게 조선이에요. 조선에 전선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근데 조선이 2014년부터 막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꺾이는 거야. 이게 아닌가 배 하는 순간에. 그래서 신발을 막 본격적으로 막 달라드는 거지. 예. 업종전환. 그래서 내 목숨을 60억 분의 1로 나누겠다. 전 인류가 신발을 신으니까 위험 요소가 확 분산되니까 좋겠다 싶어서 신발로 이제 뛰어든 거지. 근데 여기는 왜 정리 안 하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팔아물라고.
요 공장을? 통째로 이 설비를 팔아보려고. 인도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몇 번 협상했어. 그래서 두시는 거구나. 그냥 잘라보면 고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들한테는 그냥 팔아먹는 거지. 얘가 이제 잠수함. 잠수함에 이제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재래식 함정에는 필터를 넣어가지고 싣고 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착해가지고 없애는 거. 그러면 오만 대 필터를 싣고 다니는데 현재 장보고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재생식을 써요. 계속 이제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전량 수입인데 이제 국산화하자 해서 이걸 우리가 만든 거야.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건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리사이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흡수제가 독극물이야. 걔가 누출되면은 잠수함 성조도 다 죽어. 근데 얘는 먹어도 되는 걸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성능 평가는 다 끝났어. 그리고 요즘 새로 개발하는 건 냉장고 정도 크기로 하는 거 지금 새로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 개발하면은 내가 미국에 가가려고. 이게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산소를 뿜는 건가요? 아니요. 이산화탄소를 잡았다가 바다로 내배는 거야. 잠수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직접 다 설계한 거야. 이게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최적화하고 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모든 기능 문제 없다는 거 우리가 증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습식이고 요번에 새로 이제 설계한 거 건식 냉장고 정도 크기만 딱 갖다 놓으면은 그냥 프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지고 만들고 있어. 전 세계에 그런 기술은 없었어.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실제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이제 소금. 우리가 이제 소금 한 거고,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지금 전라북도하고 군산에서 되게 이걸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콩을 키우면은 우리나라의 한 20%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대요. 그러면 콩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밭? 아니지. 거기는 밭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고, 간장을 만들고, 두부 공장. 그러니까 2차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2차 산업에 간장, 콩을 만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 그래서 소금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우리가 군산에다가 소금 생산하는 내용을 제안을 해놨어요, 지금. 조만간에 내가 가서 PT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천일염 생산 공정을 가지고 와서 미세 플라스틱 없다. 대기에서 떨어지는 오염물질 없다. 이 두 가지를 담아가지고 천일염을 생산하려고. 근데 염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최소 10배, 최대 38배. 비 오는 날에도 생산이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럼 얘는 염전에서 만든 소금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얘는 이제 강원도 소금이 제일 하얗죠, 그죠? 강원도에서 물을 떠왔지 우리가. 이 삼척에서가 온 거고, 놀이끼리 한 건 뭐 이 앞바다에서도 강원도 있고, 신안에 가서 본 바닷물도 있고, 바닷물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얘가 돼지 창자라든지 뭐 이렇게 버리는 거 있잖아요. 걔를 가지고 만든 거야. 도축하고 버려지는 거지. 그래서 조사료로 만들어가 일마에게 얘가 먹고 지금 몇 년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골함이에요. 유골함은 뭐예요? 유골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습기? 곰팡이, 습기 때문에. 얘는 절대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 이것도 직접 만들어가 지금 우리가 시장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보통 이제 진공 잡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진공이라는 개념은 없고,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이렇게 구멍이 또 나 있죠. 네. 이제 통기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게 물이잖아요. 자, 이 식빵을 내놨잖아. 이게 연지가 엄청나게 오래된 거야. 곰팡이 안 피잖아. 하나도 안 폈잖아. 바짝 말랐잖아. 한번 들어봐요. 딱딱하네요. 여기 얘가 이제 물만 쭉 빠른 거야. 곰팡이가 바로 필 텐데.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얘는 안 펴. 물 갖다 놔도 이 안에 들어가면. 왜요? 자, 보여드릴게. 통 있잖아요. 얘는 물만 보면 미친 듯이 달라들어요. 자, 물을 였어요. 자,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흡수 발산. 그래서 이렇게 홀을 뚫고 아래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 안에 있는 게 곰팡이가 피고 하는데, 곰팡이가 피는 게 네 가지잖아요. 온도, 습도, 햇빛, 영양분. 근데 여기에서 물만 흡수기만 해도 얘는 곰팡이가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무조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피는데. 하나를 없애뿐 거지. 그 뼈가 또 영양분이잖아. 그렇죠. 근데 수분이 들어오면 100% 핍니다. 근데 얘가 수분을 홀라당 못 보고 없잖아. 지금 없었네. 이거 그냥 도자기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특허 다 하고 도자기 공장을 얼마나 다녔겠어요. 지가 다 굽었어, 저기서. 가마가 있어.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로. 아, 저기서 실험을 다 해서 만든 거야. 요거 우리가 직접 다 만든 거야. 기술이 엄청 집약된 거라. 그냥 도자기로 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자기는 물을 먹지 않아요. 이게 무슨 기술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라믹 회사 아닙니까? 소재 회사. 소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너무 많네요. 그럼요. 그래서 오경도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오경은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들, 기후위기.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산소, CO2, 질소, 대기 중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 보면 이제 본배가 있잖아요. 산소통, 질소통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이산화탄소.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이제 맞춰가서 실험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레코딩까지 다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다 이산화탄소 분석기잖아. 바로 테스트도. 여기서 다 우리가 실험을 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대별로 뭐 어떻게 된다 뭐 이걸 다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설비야. 이거를 연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산화탄소 해결해야죠.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포집하고 이송하고 저장하고 하는데 저장할 장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딜레마에 있는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저장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 바다에 저장하자. 그럼 바다가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전 세계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약 한 25에서 30%를 바다에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바다의 해초류가 개를 먹고 광합성을 하는 거야.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먼저 광합성을 하듯이. 근데 지금 과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바다가 엉망되는 거거든. 100만 분의 1. 그냥 1ppm이죠. 바닷물 1ppm은 이산화탄소 300억 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바다로 막 다 쌓여있잖아. 거기에 이제 100만 분의 1만 저장하자 이게. 그리고 개를 저장하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어. 개가 들어가면 알칼리로 바뀌어. 그냥 집어이면은 산성이 되는데 우리 방식대로 하면은 알칼리화가 돼. 그 기법이 얘야. 굴뚝 같은 이게. 얘도 직접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1톤을 끌고 와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바닷물에다 뿌려가지고 바닷물로 리턴시키는 설비야, 얘가. 그러면서 수소를 빨아먹는 거야. 이건 한국 특허, 미국 특허 다 출원 다 돼 있는 거야. 얘기하셔도 되나? 이거 출원 다 돼 있어. 그럼 여기에는 특허가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0대 개가 있을걸, 여기도. 근데 이거 너무 대단한 건데 너무 쉽게 얘기하시니까. 말을 쉽게 한다고 항상 욕 들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기술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냥 생각만 바꾸면 아주 쉬운 기술인데 관성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넘어가기 위한 벽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새것 빠지게 해본들 답 없어. 왜? 지금까지 수십 년 했는데 안 된 게 갑자기 되겠어요. 그럼 방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려면 남이 안 간 길이니까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돈 많이 걸고. 확실히 개발비를 그래서 뭐 어마무시 썼잖아요. 근데도 지금 계속 더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아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씩 결실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5경짜리도 잘 돼서 대한민국 경제도 좀 잘 컸으면 좋겠고. 근데 지치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재밌잖아. 재미없으면 뭐 이 짓 하겠어요. 그래도 뭔가 재미있고 성취감도 있고 새로운 걸 이래 하면 되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메모리 해놨다가 나중에 또 써볼 일이 있으면 또 쓸 수가 있고 우리한테 항상 기회는 있다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또 하는 거죠.